40년 만에 다시 만난 첫사랑. 어머, 정말 김영수 씨 맞나요? 하지만 마을에는 수상한 소문이. 밤마다 이상한 사람들이 드나드는데 그 찻집 여자, 뭔가 숨기는 게 있다. 미연 씨, 창고가 뭔지 보여주실 수 있나요? 그건 안 돼요. 영수 씨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군요. 과연 숨겨진 진실은 무엇일까? 자, 이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김영수는 한옥의 마루에 앉아 차를 우렸습니다. 끓어오르는 물소리가 조용한 아침 공기를 깨뜨렸지요. 35년간의 공무원 생활을 마친 지 이제 반년. 바쁜 도시를 떠나 이곳 전주 한옥마을로 온 것은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아, 정말 조용하구나. 그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기와지붕이 줄지어 늘어선 풍경이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었어요. 아직은 관광객들이 몰려오기 전 시간이라 더욱 평온했습니다. 영수는 61살. 회색빛 머리카락과 깊게 패인 주름살이 세월의 무게를 말해주었지만 여전히 반듯한 어깨와 또렷한 눈빛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단정한 옷차림을 유지했어요. 오늘도 네이비색 셔츠에 회색 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차를 다 마신 영수는 산책을 나섰습니다. 한옥마을의 돌담길을 천천히 걸으며 아침 공기를 들이마셨어요. 새소리와 바람소리만이 그의 발걸음과 함께했습니다. 어머, 정말 김영수 씨 맞나요?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영수는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그곳에 서 있던 여인을 보자 그의 심장이 크게 뛰기 시작했어요. 미연 씨. 정말 미연 씨군요. 서미연이었습니다. 영수의 첫사랑. 40년 전 22살의 그녀와 24세 그가 마지막으로 헤어진 후 처음 마주치는 순간이었습니다. 미연은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하얀 머리카락을 단정하게 빗어넘긴 모습이 우아했어요. 연한 분홍색 블라우스와 베이지색 치마를 입은 그녀의 미소는 예전과 똑같았습니다. 이렇게 우연히 만나다니. 정말 놀라워요. 미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습니다. 영수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가슴속 어딘가에 묻어두었던 감정들이 다시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사세요? 네, 작년부터 이곳에 정착했어요. 영수 씨도 이 동네에? 저도 반년 전부터 살고 있습니다. 둘 사이에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40년의 시간이 한순간에 줄어드는 것 같았어요. 시간 되시면 차라도 한잔 하실래요? 제가 찻집을 하고 있거든요. 미연의 제안에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연의 찻집은 한옥을 개조한 아담한 공간이었습니다. 전통차의 향긋한 냄새가 가득했어요. 나무 테이블과 의자, 그리고 벽면을 장식한 서예 작품들이 고즈넉한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정말 멋진 곳이에요. 영수가 감탄하자 미연은 수줍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직접 꾸민 거예요.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녹차를 마셨습니다. 오랜 침묵 끝에 영수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평범하게 살았어요. 결혼도 했고, 딸도 하나 있고요. 영수 씨는? 저도 결혼했었습니다. 아들 하나 있고요. 아내는 작년에 세상을 떠났어요. 미연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괜찮습니다. 이제는 혼자 사는 것도 익숙해졌어요. 영수는 찻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외로움이 배어 있었어요. 저도 남편과는 일찍 헤어졌어요. 이혼한 지 벌써 10년이 넘었네요. 두 사람 모두 인생의 상처를 안고 살아온 것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놓쳤던 인연이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찻집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 남자는 미연을 보더니 씩 웃었어요. 어머, 미연 씨. 손님이 있네요? 미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고재만 씨. 안녕하세요. 고재만이라는 남자는 영수를 힐끗 보더니 미연에게 말했습니다. 차 한 잔만 주세요. 그런데 요즘 이상한 소문이 많이 돌던데. 괜찮으신가요? 미연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차만 내왔습니다. 고재만은 차를 마시며 계속 말했어요. 마을 사람들이 수근수근하더라고요. 뭔가 숨기는 게 있다면서. 영수는 고재만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무슨 소문인지 궁금했지만 직접 물어보기는 어려웠어요. 고재만이 나간 후 찻집 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전과 달라졌어요. 미연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미연 씨, 무슨 일이라도. 아니에요. 별일 아니에요. 미연은 고개를 저었지만 영수는 뭔가 석연치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영수는 마루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해를 가리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만난 첫사랑에 대한 설렘과 함께 알 수 없는 불안감도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고재만이 한 말들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무슨 소문일까? 미연이 무엇을 숨기고 있는 걸까?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영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40년 전의 미연을 생각해봐도 그녀는 선량하고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의혹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세월이 흐르면서 변하는 법이니까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 혁진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아버지, 잘 지내세요? 응, 잘 지내고 있다. 혹시 이상한 사람들과 어울리시는 건 아니죠? 거기 한옥마을에도 사기꾼들이 많다던데. 혁진의 말에 영수는 순간 미연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설마 아들 말처럼 미연이. 걱정 마라. 조심하고 있으니까. 전화를 끊은 영수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한옥마을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영수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오랜 시간 잊고 살았던 첫사랑을 다시 만났다는 기쁨과 알 수 없는 의욕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내일 다시 미연을 만나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진실이 무엇인지 알아야 했어요. 하지만 그 진실이 자신이 바라는 것과 다를 수도 있다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전주의 밤이 깊어갔습니다. 영수의 마음속에는 희망과 불안이 함께 자리 잡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영수는 일찍 산책을 나섰습니다. 한옥마을의 좁은 골목길을 걷던 중 두 할머니가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들었어요. 그 찻집 여자 말이야. 뭔가 이상하다니까. 맞아. 밤늦게 이상한 사람들이 드나든다며. 영수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찻집이라니, 설마 미연의 찻집을 말하는 건가? 그러게 말이야. 그런데 낮에는 얌전한 척하고. 할머니들이 지나가자 영수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어젯밤부터 계속 맴도는 불안감이 더욱 커졌어요. 미연의 찻집으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문을 열자 미연이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어머, 영수 씨. 일찍 오셨네요. 네, 산책하다가 들렀습니다. 하지만 영수의 표정은 어제와 달랐습니다. 미연도 그것을 눈치챘어요. 무슨 일이세요? 표정이. 미연 씨, 혹시 마을에서 이상한 소문이 도는 거 아세요? 미연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무슨 소문 말씀이세요? 미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수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어요. 밤늦게 이상한 사람들이 드나든다는. 그건 오해예요. 미연은 급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영수에게는 변명처럼 들렸어요. 문이 열리며 고재만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영수를 보더니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어요. 어제 그분이시네요. 미연 씨와 친한 사이인가 봐요? 그런데 고재만 씨는 어떻게? 저는 이 동네 토박이거든요. 30년째 살고 있어요. 고재만은 의자에 앉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해요. 미연 씨 찻집 뒤쪽 창고, 밤마다 불이 켜져 있던데. 무슨 일을 하시는 거예요? 미연의 손이 찻잔을 잡고 있던 손이 떨렸습니다. 그건 그냥 정리할 게 있어서. 정리요? 매일 밤마다? 고재만의 추궁에 미연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영수는 둘 사이에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고재만이 나간 후 찻집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영수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미연 씨, 정말 무슨 일 없는 거 맞나요? 영수 씨, 저를 믿으세요. 미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영수는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그럼 창고가 뭔지 보여주실 수 있나요? 그건 안 돼요. 미연의 단호한 거절에 영수는 더욱 의혹을 품었습니다. 왜 안 되는 거죠? 그냥 개인적인 공간이라서요. 변명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영수는 실망감이 들었어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겠어요. 영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미연이 붙잡으려 했지만 그는 돌아서 나갔어요.
집으로 돌아온 영수에게 아들 혁진이 전화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목소리가 이상하네요. 괜찮다.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제가 가서 도와드릴까요? 영수는 망설였습니다. 혁진에게 미연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아니다. 별일 없어. 하지만 혁진은 아버지의 목소리에서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아버지, 저 내일 전주로 내려갈게요. 오지 마라. 바쁠 텐데. 아니에요. 회사 일로 전주에 갈 일이 있었거든요. 결국 혁진이 오기로 했습니다. 영수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저녁이 되자 영수는 미연의 찻집 근처를 어슬렁거렸습니다. 고재만이 말한 것이 사실인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밤 10시경, 정말로 찻집 뒤쪽에 불이 켜졌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그림자가 창고 안에서 움직이는 게 보였어요. 영수는 몰래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창고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려 했어요. 누구세요? 갑자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수는 깜짝 놀라 돌아봤어요. 미연이 서 있었습니다. 미연 씨, 저는 왜 여기 있어요? 저를 감시하는 거예요? 미연의 목소리에 상처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궁금해서 남의 집을 몰래 들여다보는 거예요? 미연의 날선 질문에 영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이제 알겠어요. 영수 씨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군요. 미연은 돌아서서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쾅 울렸어요. 영수는 집으로 돌아와 마루에 주저앉았습니다. 찻잔을 들고 있는 손이 떨렸어요.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40년 만에 다시 만난 첫사랑을 의심하고 몰래 감시까지 했다니.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미연의 태도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그렇게 비밀스럽게 구는 걸까요? 정말 숨길 일이 없다면 당당하게 보여주면 되는 건데. 다음 날 혁진이 올 예정이었습니다. 아들에게 이 일을 상의해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밤늦게까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옥마을의 야경이 평소보다 쓸쓸해 보였어요. 미연에 대한 그리움과 의혹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새벽 영수는 결심했습니다. 혁진이 오면 함께 진실을 알아보기로 했어요. 미연이 정말 숨기는 것이 있다면 알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오해라면 풀어야 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진실이 자신이 바라는 것과 다를 수도 있으니까요. 아침 해가 떠오르며 한옥마을을 밝게 비췄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지만 영수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오늘 혁진이 와서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 보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서 끙끙 앓고 있을 수는 없었어요. 미연에 대한 마음은 변하지 않았지만 진실을 알아야 한다는 생각이 더 컸습니다. 사랑도 신뢰 위에서 피어나는 법이니까요. 다음 날 오후 혁진이 전주에 도착했습니다. 35살의 혁진은 아버지를 닮아 키가 크고 단정한 인상이었어요. 검은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표정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 안색이 좋지 않으세요? 괜찮다. 그런데 갑자기 왜 온 거냐? 아버지 목소리가 이상해서요. 무슨 일 있으시죠? 영수는 망설이다가 미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첫사랑을 다시 만났다는 것부터 최근의 의혹까지 모든 걸 털어놓았어요. 혁진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아버지, 그 여자분이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거죠?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다. 아버지, 요즘 노인들을 노리는 사기가 얼마나 많은데요. 특히 외로운 분들을. 혁진아, 미연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하지만 영수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혁진은 아버지를 설득해 마을 사람들에게 미연에 대해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로 만난 것은 슈퍼마켓 할머니였어요. 아, 그 찻집 여자 말이에요? 할머니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밤마다 이상한 일 하는 것 같던데. 뭔가 수상해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인가요? 혁진이 물었습니다. 글쎄, 창고에서 뭘 하는지. 그리고 가끔 이상한 사람들이 와요. 영수의 가슴이 더욱 답답해졌습니다. 소문이 사실인 것 같았어요. 두 번째로 만난 것은 옆집 아저씨였습니다. 그 여자, 처음에는 조용하더니 요즘 들어 수상해졌어요. 그런데 혼자 사는 게 아니라던데? 혼자 산다고 들었는데요? 아니에요. 가끔 젊은 여자가 와요.
딸인가 보던데. 그런데 사이가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영수는 미연이 딸 이야기를 했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사이가 안 좋다니 무슨 일일까요? 저녁 무렵 혁진과 함께 산책을 나서던 영수는 고재만과 마주쳤습니다. 영수 씨, 아드님이신가요? 고재만이 혁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혁진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고재만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참 듬직하시네요. 그런데 아버님이 요즘 고민이 많으신 것 같던데. 무슨 고민이요? 그냥 미연 씨 때문에 말이에요. 제가 봐도 좀 이상해요. 고재만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사실 저도 그 여자한테 돈을 빌려준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갚지를 않아서. 돈을 빌려주셨다고요? 영수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작년에 급하다고 해서 500만 원을. 그런데 아직도 안 갚아요. 혁진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럼 빚 독촉 때문에 창고에서. 그런 것 같아요. 뭔가 팔만한 걸 숨겨둔 게 아닐까요? 고재만의 말에 부자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날 밤 혁진은 인터넷으로 미연에 대해 조사해봤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아버지, 이것 좀 보세요. 컴퓨터 화면에는 미연의 이름이 적힌 기사가 있었습니다. 복지관 자원봉사자로 10년간 활동해왔다는 내용이었어요. 미연 씨가 복지관 봉사를 하신다고? 영수가 놀라며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네,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 보세요. 혁진이 다른 기사를 보여줬습니다. 미연이 어려운 이웃을 돕는 활동을 꾸준히 해온 것으로 나와 있었어요. 그럼 고재만 씨 말은 거짓말인가? 확실하지 않지만 뭔가 이상해요. 혁진도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다음 날 영수와 혁진이 미연의 찻집 앞을 지나가는데 한 젊은 여성이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 여성은 화가 난 표정이었어요. 지연아, 제발 이해해줘. 미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하세요. 왜 계속 이런 식으로 사세요? 딸로 보이는 여성이 소리쳤습니다. 지연아, 엄마가 뭘 하는지 다 알아요. 그런데 왜 인정하지 않으세요? 젊은 여성이 돌아서서 급히 사라졌습니다. 미연은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바라보다가 찻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영수와 혁진은 모든 것을 지켜봤습니다. 아버지, 뭔가 복잡한 사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다. 영수는 미연에 대한 연민이 들었습니다. 딸과의 갈등까지 있다니. 혁진은 복지관을 찾아갔습니다. 미연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고 싶었어요. 서미연 씨요? 정말 좋은 분이에요. 복지관 직원이 말했습니다. 매주 2번씩 와서 어르신들 돌봄 활동을 하세요. 벌써 10년째예요. 혹시 뭔가 문제가 있는 분인가요? 문제요? 전혀요. 오히려 너무 헌신적이어서 걱정될 정도예요. 직원은 계속 설명했습니다. 요즘은 개인적으로 독거노인들을 도우시는 것 같던데 밤늦게까지 도시락을 만들어 가져다 주신다고 들었어요. 혁진은 깨달았습니다. 창고의 불빛, 밤늦은 활동. 모든 것이 봉사활동 때문이었던 거예요. 복지관에서 돌아온 혁진은 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그럼 미연 씨는 잘못한 게 없다는 뜻인가? 그런 것 같아요. 오히려 너무 착한 분인 것 같은데. 영수는 자신이 한 일들을 생각하며 부끄러워했습니다. 미연을 의심하고 몰래 감시까지 했으니까요. 그럼 고재만 씨는 왜 거짓말을? 그것도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아버지와 아들은 심각한 표정으로 마주봤습니다. 저녁 무렵 우연히 고재만을 다시 만났습니다. 혁진이 직접적으로 물어봤어요. 고재만 씨, 미연 씨한테 정말 돈을 빌려주신 게 맞나요? 고재만의 표정이 당황스럽게 변했습니다. 그게 복지관에서 확인해봤는데 미연 씨는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이더라고요. 그건 그런데 제가 왜 거짓말을? 고재만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때 영수가 깨달았어요. 혹시 고재만 씨가 미연 씨한테 아니에요. 저는 그냥 고재만이 황급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뭔가 숨기는 것이 있는 게 분명했어요. 집으로 돌아온 영수는 깊은 후회에 빠졌습니다. 선량한 미연을 의심했을 뿐만 아니라 고재만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갔으니까요. 아버지, 미연 씨한테 사과하세요. 어떻게 사과하지? 나를 보기도 싫어할 텐데.
영수는 머리를 감쌌습니다. 혁진은 아버지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진심으로 사과하시면 이해해 주실 거예요. 하지만 영수는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미연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밤이 깊어가며 영수는 결심했습니다. 내일 미연을 찾아가 모든 것을 털어놓고 사과하기로 했어요. 진실을 알았으니 이제는 용기를 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과연 미연이 자신을 용서해 줄까요? 그리고 고재만이 숨기고 있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옥마을의 밤하늘에 별이 반짝였습니다. 영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내일을 준비했어요. 다음 날 아침, 영수는 혁진과 함께 미연의 찻집으로 향했습니다. 걸어가는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마음을 굳게 먹었지만 여전히 떨렸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응. 해야 할 일이니까. 찻집 문 앞에서 영수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문을 열었어요. 미연이 카운터 뒤에서 차를 우리고 있었습니다. 영수를 보자 표정이 굳어졌어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습니다. 영수는 고개를 숙였어요. 미연 씨, 사과하러 왔습니다. 저는 정말 잘못했습니다. 영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을 의심하고 몰래 감시까지 한 제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미연은 아무 말 없이 차만 우렸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복지관에서 확인해 봤어요. 당신이 얼마나 좋은 일을 하는지. 혁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희가 오해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미연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미연 씨, 제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세요. 영수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40년 전에도 제가 바보 같은 오해 때문에 당신을 떠났잖아요. 이번에도 똑같은 실수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미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때 찻집 문이 열리며 동네 할머니 두 분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미연을 보더니 수군거렸어요. 아직도 장사하고 있네. 이상한 소문이 그렇게 많은데. 미연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영수는 참지 못하고 일어섰어요. 할머니들, 잠깐만요. 네. 미연 씨는 복지관에서 10년간 봉사활동을 하신 분입니다. 창고의 불빛도 독거노인들을 위한 도시락을 만드시느라 그런 거예요. 할머니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요? 네. 확인해 보시면 알 수 있어요. 혁진도 거들었습니다. 저희가 직접 복지관에 가서 확인했습니다. 할머니들은 서로 눈치를 보더니 급히 나갔습니다. 찻집 안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오후가 되자 지연이 찻집에 나타났습니다. 어제보다 표정이 차분해 보였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지연아. 미안해요, 엄마. 어제 너무 화를 냈어요. 지연이 미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엄마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영수와 혁진은 가족의 화해의 순간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지연아, 나도 미안하다. 내 걱정만 하느라 설명을 제대로 하지 못했구나. 엄마가 복지관에서 하는 일, 이제 알아요. 자랑스러워요. 모녀가 포옹했습니다. 영수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저녁 무렵, 고재만이 찻집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영수와 혁진을 보더니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직도 여기 계시네요. 고재만 씨, 할 말이 있습니다. 혁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미연 씨한테 돈을 빌려줬다는 게 거짓말이죠? 고재만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게 무슨. 오히려 당신이 미연 씨한테 돈을 빌렸던 거 아니에요? 미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작년에 급하다고 해서 100만 원을 빌려드렸는데. 미연 씨. 고재만이 소리쳤습니다. 왜 그걸 말해요? 이제 숨길 이유가 없잖아요. 미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당신이 빚을 갚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대신 이웃들에게 나쁜 소문이라도 내서 찻집 장사를 방해하면 장사를 덜 해도 되니 몸이 덜 피곤할 것이라고, 그러면 조금이나마 따로 하시는 일에 도움이 될 거라고 했을 때 저는 정말 순진하게 믿었어요. 영수와 혁진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고재만 씨, 그게 사실입니까? 영수가 물었습니다. 고재만은 한참을 망설이더니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왜 그런 짓을 하셨어요? 혁진이 따졌습니다. 돈을 갚을 방법이 없어서. 미연 씨가 너무 착해서. 그냥이 뭐예요?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고재만이 벌벌 떨며 사과했습니다. 이제라도 마을 사람들한테 진실을 말하겠어요. 그는 급히 찻집을 나갔습니다. 고재만이 나간 후 찻집은 조용해졌습니다. 미연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영수 씨, 정말 고마워요. 제가 고맙다는 말을 들을 자격이 있나요? 물론이에요. 저를 믿어주셔서. 처음엔 의심했잖아요.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미연의 미소가 따뜻했습니다. 그게 더 소중해요. 혁진이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영수의 얼굴에 안도감이 스며들었어요. 엄마, 저도 사과드려요. 지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를 의심했어요. 괜찮아, 엄마를 걱정하는 마음이었으니까. 미연이 지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해가 지며 찻집에 따뜻한 조명이 켜졌습니다. 네 사람이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혁진이 물었습니다. 계속 봉사활동을 할 거예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 미연이 답했습니다. 저도 돕고 싶습니다. 영수가 말했습니다. 함께 할 수 있다면. 정말요? 미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네, 이제는 제대로 된 일을 하고 싶어요. 두 사람이 마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지만 찻집은 따뜻했습니다. 혁진과 지연도 자연스럽게 대화에 참여했어요. 아버지, 좋은 일 하시는 것 같아서 기뻐요. 지연 씨, 우리 아버지 잘 부탁해요. 네, 혁진 씨. 젊은 두 사람도 금세 친해졌습니다. 미연 씨. 영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시간을 두고 천천히 해요. 미연이 부드럽게 답했습니다. 서두를 것 없잖아요. 네, 천천히. 영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찻집 밖으로 한옥마을의 평화로운 야경이 보였습니다. 기와지붕 사이로 별이 반짝였어요. 오해와 갈등으로 어두웠던 며칠이 지나고 이제는 새로운 희망이 보였습니다. 진실이 밝혀지고 마음이 통했으니까요. 영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미연과 함께 복지관에 가보기로 했어요.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말이에요. 40년 만의 재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인생은 정말 놀라운 것 같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전주 한옥마을에 봄이 찾아왔어요. 매와 꽃봉오리가 하나둘 터져나오고 있었습니다. 영수는 미연과 함께 복지관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두 사람은 함께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미연이 말했습니다. 저야 뭘요? 미연 씨가 더 힘드셨을 텐데. 함께 하니까 힘들지 않아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나란히 걸었습니다. 예전보다 편안해진 사이였어요. 마을 사람들의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고재만이 진실을 말한 후 모든 오해가 풀렸거든요. 미연 씨, 안녕하세요. 슈퍼마켓 할머니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복지관 일하시느라 고생 많으세요.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미연이 겸손하게 답했어요. 옆집 아저씨도 지나가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했습니다. 오해해서. 괜찮아요. 다 지난 일이에요. 미연의 너그러운 마음이 마을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혁진과 지연도 종종 전주를 찾았습니다. 두 사람은 금세 친해져 서로의 가족을 돌보았어요. 어머니, 건강하세요? 혁진이 미연에게 안부를 물었습니다. 네, 고마워요. 지연이는 어떻게 지내요? 요즘 일이 바쁘다고 하네요. 그래도 어머니 걱정은 많이 해요. 지연은 서울에서 일하느라 자주 내려오지 못했지만 주말마다 어머니와 긴 통화를 했습니다. 엄마 아프면 바로 말씀드려요. 알아, 걱정 마라. 영수 아저씨가 잘 돌봐주시거든. 다행이에요. 혁진 오빠도 참 좋은 사람 같더라고요. 젊은 세대들의 우정도 자연스럽게 꽃피었습니다. 고재만도 달라졌습니다. 진실을 고백한 후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미연 씨, 정말 죄송합니다. 어느 날 그가 찾아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고재만 씨, 이제 그만해요. 미연이 차를 내오며 말했습니다. 다 용서했으니까 이제는 새롭게 살아가요. 돈도 꼭 갚겠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급하지 않아요.
미연의 관용에 고재만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후 고재만은 복지관 일을 도우며 속죄하려 노력했어요. 작은 일이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영수와 미연의 관계는 천천히 깊어졌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자연스럽게 마음을 나눴어요. 어느 저녁 두 사람은 한옥마을 뒷산에 올랐습니다. 전주 시내가 한눈에 보이는 곳이었어요. 정말 아름다운 풍경이네요. 미연이 감탄했습니다. 예전에도 이런 곳에 같이 오곤 했죠. 영수가 옛 추억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젊었는데 지금도 충분히 아름다워요. 영수가 미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미연의 볼이 살짝 붉어졌어요. 두 사람은 과거의 상처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40년 전 그때 정말 미안했어요. 영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당신을 제대로 믿지 못해서. 영수 씨도 어린 나이에 힘들었잖아요. 미연이 이해한다는 듯 말했습니다. 저도 서운했지만 이제는 이해해요. 그래도 후회는 돼요. 그때 용기를 냈다면. 하지만 그 시간 덕분에 우리가 더 성숙해진 것 같아요. 미연의 말에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이제는 진짜 서로를 이해할 수 있으니까. 5월의 어느 화창한 날, 영수는 특별한 준비를 했습니다. 미연의 찻집에서 조용한 약속을 하고 싶었어요. 미연 씨, 이걸 받아주세요. 영수가 작은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열어보세요. 상자 안에는 소박한 은반지가 들어있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정성이 담긴 반지였어요. 영수 씨, 결혼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함께한다는 약속의 의미로. 영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세상 사람들한테 떳떳하게 말하고 싶어요. 당신과 함께 남은 인생을 살아가겠다고. 미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네, 좋아요. 작은 반지가 미연의 손가락에 끼워졌습니다. 그날 저녁 혁진과 지연도 함께 축하해 주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축하드려요. 엄마도 축하해요. 젊은 두 사람의 진심 어린 축하가 더욱 뜻깊었습니다. 우리도 더 자주 만나요. 지연이 혁진에게 말했습니다. 그럼요. 이제 가족이나 다름없으니까. 네 사람이 함께 찻집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창문으로 들어와 촛불을 살랑거렸어요. 영수와 미연의 봉사활동은 마을에 좋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고재만도 정기적으로 도왔고 슈퍼마켓 할머니도 반찬을 나누었습니다. 정말 좋은 일이에요. 복지관 직원이 감사를 표했습니다. 마을이 하나가 된 것 같아서 뿌듯해요. 작은 선행이 큰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어느 날 영수는 미연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마음을 정리하고 싶었어요. 사랑하는 미연에게 우리가 다시 만난 것이 기적 같습니다. 40년의 세월을 건너뛰어 다시 만난 인연이니까요. 처음엔 의심하고 오해해서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 진짜 당신을 알게 되었어요. 당신의 선량함, 따뜻함, 그리고 강인함까지. 남은 인생 함께 걸어가고 싶습니다.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서로를 더 알아가며. 당신과 함께하는 매일이 선물 같습니다. 사랑합니다. 영수가. 저녁 노을이 한옥마을을 물들였습니다. 영수와 미연은 찻집 앞마당에 앉아 조용히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행복해요. 미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요. 영수가 답했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자연스럽게 맞잡혔어요. 하늘에는 첫 별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한옥마을의 기와지붕 위로 은은한 달빛이 내려앉았어요.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진실한 마음과 따뜻한 사랑이었어요. 영수와 미연은 이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진짜 사랑에는 때가 따로 없는 법이죠. 한옥마을의 고요한 밤이 두 사람의 사랑을 축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의 새로운 이야기가 이제 막 시작되었어요. 여운을 음미하며. 진정한 사랑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오해와 편견을 넘어선 두 사람처럼요. 여러분도 소중한 사람과의 관계에서 작은 오해 때문에 상처받은 적 있으신가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시작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사랑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에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는 어떤 감동적인 이야기로 만날까요? 여러분과 함께 만드는 따뜻한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